네, 첫 소식 6입니다. 기습 출석의 추억. 요즘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스타 2명의 얘기를 해볼 건데요. 불미스러운 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웃는 얘기입니다. 먼저 기습 출석의 추억, 바로 노홍철 씨 얘기 같은데 한번 노홍철 씨가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혈중 알코올 농도 0.105%, 면허 취소.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일단 김민지 기자. 네. 근데 노홍철 씨가 출석을 했는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노홍철 씨는 오늘 오전 5시 반에 강남경찰서로 출석을 해서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요. 예. 이 같은 기습 출석 때문에 또 김현 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노 씨는 경찰에서 이제 미국에서 형이 왔는데 그날 형을 만나러 잠깐 올라갔다가 자리가 그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호텔 주변에 대충 차를 세워놨는데 생각보다 자리가 길어지는 바람에 차를 좀 제대로 대고 싶어서 주차를 다시 하러 갔던 것이다. 근데 한 20-30m 정도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50m 정도 갔더라.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찰은 이르면 내일 노 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할 계획이고요.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운전면허 1년간 취소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못 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 보면 원래 노홍철 씨 음주운전 적발 처음 냈을 때 이게 다 음모론이다. 노홍철 씨가 함정에 빠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해명을 듣고 이번에 오늘 아침 5시에 기습 출석까지 쭉 맥락을 보니까 이 노홍철 씨 이미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현장에 바로 보도 취재진이 있어서 사진도 바로 찍혔는 데다가 그동안 노홍철 씨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인도 여러 차례 알려졌는데요. 올해 초에는 여자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다가 가방이 문에 낀 상태로 택시가 그대로 출발하는 사건에 노홍철 씨가 택시를 따라잡아서 가방을 빼서 여성분에게 돌려주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고요. 야,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예. 네, 광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지난해 9월에는 성동구에서 주행 중이던 노홍철 씨 차량을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노홍철 씨가 119에 재빨리 신고를 하고 또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를 또 119 구급대원들이랑 같이 좀 도와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훈훈하다, 이런 평을 받기도 했고요. 예. 2008년에는 노홍철 씨가 집 앞에서 그러니까 피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김모 씨가 기다리다가 노홍철 씨를 때리는 바람에 귀가 찢어지고 또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네. 이때 이제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오히려 화를 내기보다는 가해자를 오히려 다독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지금 화면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의 CCTV 화면인데요. 예. 그런 모습이 알려지면서 노홍철 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직후에 노홍철 씨가 트위터를 통해서 처벌이나 질책도 달게 받겠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일 지금 이런 일들이 해명 같은 것들이 네. 면허 취소 정도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좀 이미지에 좀 타격이 크고 대중들을 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노홍철 씨가 이 가해자를 다독이는 모습과 네. 글쎄 음주운전은 좀 이미지가 맞지 않아 보인다는 느낌도 드는데, 일단 노홍철 씨가 바로 그때 해명을 한 겁니다. 사과를 한 건데, 이 모든 건 음주운전을 한 저의 잘못임을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질책과 처벌이라 하더라도 변명이나 부인하지 않고 달게 받겠다. 실망을 안겨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동영 처장. 이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거를 보면서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뭡니까? 새벽 5시 반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의사표현을 하면 순순히 받아주느냐? 저는 되게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저도 예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명예훼손으로 조사받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취재를 마치고 조사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적도 있으셨습니까? 네,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음주운전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곳이 경찰서인가요? 범죄자를 처벌하는 곳이지 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홍철 씨가 어떤 범죄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라면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주는 게 경찰의 올바른 태도겠죠. 예. 하지만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중대한 범죄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새벽 5시 만에 조사를 받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다고 해서 저 사람 만나기 힘들고 연락도 잘 안 되던 상황이니까 그대로 받아주겠다. 앞으로 강남경찰서에서는 많은 범죄자들을 다룰 텐데 그 사람들이 각자 그렇죠. 새벽이나 한밤중에 난 조사받겠다고 하면 다 받아줄 건지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이거 지금 기습 출석이 트렌드가 되면 안 되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반 사람들에게도 모두 똑같이 저런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유명 연예인 이런 사람들에게만 저런 특혜를 줄 요량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도영 차장 말씀하신 김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50억 주지 않으면 음담 패설 담긴 동영상 유포하겠다. 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이병헌 씨가 그제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는데 다시 입국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병헌 씨 측과 그 여성 측의 입장이 아직도 다른데 쟁점이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까? 네, 크게 이병헌 씨 관련된 이번 그 사건은 쟁점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50억 원을 요구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쪽에서 그 모델과 가수 두 명의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빌미로 해서 50억을 달라고 했다는 점에 서로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집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병헌 씨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의 여성 피의자들은 집을 사주겠다라고 오히려 이병헌 씨가 먼저 제안을 한 것이지 우리가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어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사이이느냐라는 그 대목에 대해서도 이 피의자 쪽에서는 농도가 짙은 스킨십을 요구했고 심지어 성관계까지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니까 이병헌 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에 이병헌 씨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단지 아는 동생의 지인일 뿐이고 동생, 오빠 이 정도의 관계 그 이상도 아니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두 사람이 외국을 가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라는 게 이병헌 씨 측의 주장입니다. 이 사전에 범죄의 모의가 있었고 도주할 계획까지 치밀하게 짜는 아주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이병헌 씨 쪽의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 두 사람들은 우리는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출석을 하면 물론 뭐 시시비비가 다 밝혀지겠지만 사실 세간에는 이것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게 과연 지금 이민정 씨와는 관계가 어떻고 지금도 좀 뭔가 부부간에는 별 문제가 없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기자들한테도 많이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예, 어쨌든 이번 사건은 이병헌 씨가 물론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공갈 협박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민정 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명 또 배우이기도 한데 이 두 사람은 지난달에 이미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하고 홍보대사로 활동도 하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한 점으로 미뤄서는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습 출석한 노홍철 씨와 내일 출석할 이병헌 씨 얘기해 보겠습니다.